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 이곳에는 사업차 호텔에 방문하여 투숙 중인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컨디션 조절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드는데요. 어둑해진 밤, 미국 여성이 머무는 호텔방은 쥐죽은 듯 조용한 가운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끼익, 탈그락, 철컥. 그리고 얼마 후 세상 편하게 잠들어 있던 미국 여성은 돌이킬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사는 30대 여자 에비게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과거에 제가 직접 겪었던 지옥 같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과 싸울 수 있게 도와준 저의 소중한 한국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시카고에는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육류나 가공식품 생산에 적합한 지역으로 발전해온 대도시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식음료 회사에서 글로벌 마케팅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저의 직업 특성상 다른 지역이나 해외 출장이 잦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꿈에 그리던 회사에 어렵게 취직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제 능력을 회사에서 인정받아 정기적으로 승진도 하고 있고 남부럽지 않은 급여도 받으며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죠. 만약 그 일이 없었더라면 저는 그 누구보다 현실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미국 여자였을 겁니다. 회사에서 신제품 출시를 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의 글로벌 마케팅 팀장을 맡고 있던 저 또한 누구보다 바쁘게 지내고 있었죠. 세계 각국의 수출을 시작했고 저는 해외로 돌아다니며 제품을 홍보하고 미팅을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품의 홍보 막바지에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 미팅을 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생각보다 일정이 지연되어 스리랑카에서의 미팅은 평소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도 무사히 제품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까칠한 오너분이 계셔서 꽤 애를 먹었죠. 하지만 저는 그분의 반발에도 우리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내 짬밥이 있는데 이 정도쯤이야. 내가 당신 머리 위에 있다고. 이제는 그런 자만심까지 생길 정도로 이 업계의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는 저였죠. 생각보다 미팅이 일찍 끝났지만 비행기 시간이 맞지 않아 이곳에서 하룻밤을 더 묵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이 잘 마무리되어서인지 호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골아떨어졌죠. 이때는 평소보다 피곤했는지 조금 더 일찍 그리고 깊게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귀가 남들보다 조금 예민하고 밝은 편이라 과장 좀 보태서 자면서도 제 주위의 소리를 듣는 경험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것을 두고 잠을 자고 있지만 정신이 완전히 수면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더군요. 이날의 제 상태가 딱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잠은 자고 있었지만 완벽하게 수면에 들어가지 못해 주변의 소리는 어렴풋이 들리는 그런 상태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저의 그런 예민함 덕분에 지금 이렇게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무언가 소리가 들렸죠. 끼익, 탈그락, 철컥. 처음에는 이게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꿈치고는 너무나 그 소리가 생생하게 들렸고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죠. 꿈이었지만 너무나 불쾌한 느낌이 들어서 몸을 뒤척이다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죠. 혹시 그런 거 아시나요? 사람이 너무 놀라면 말이 안 나오는 경험을 하곤 하는데 그때 제가 딱 그랬습니다. 온몸에 털이 쭈뼛거릴 정도로 소름이 돋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눈을 떴을 때 제 눈앞에는 복면을 쓴 괴한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조용히 입에 손을 갖다 대며 저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저는 미친 듯이 무서웠지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복면을 쓴 괴한은 특별히 손에 무기를 들지는 않았습니다. 저의 손을 묶어놓고 호텔 이곳저곳을 누비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저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정신을 놓지 않으려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생각해냈죠. 최악의 경우에는 저 괴한에게 몹쓸 짓을 당하거나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이지 그렇게 될 것만 같았죠. 괴한이 호텔방에서 무언가 뒤지고 있을 때 저에게서 순간적으로 시선을 돌리던 찰나였습니다.
저는 호텔 입구 쪽으로 향했고 죽기 살기로 미친 듯이 뛰쳐나가며 고함을 질렀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 방에 괴한이 침입했어요. 다행히 호텔 직원의 도움으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복면 괴한은 제가 뛰쳐나가자 황급하게 도망을 쳐서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도망을 가고 없을 때였죠. 그날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비행기 일정 시간이 오기 한참 전부터 공항에서 대기하여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몸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저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자꾸만 그때의 일들이 생각나며 괴로웠죠. 미국에 복귀하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회사에서 커피를 마시기 위해 탕비실에 갔다가 크게 비명을 지르는 일도 있었죠. 커피를 타던 도중 탕비실에 다른 직원이 들어왔는데 그 직원의 옷이 아래 위로 검은색을 입고 있어서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던 것입니다. 그때 호텔에서 제 방을 침입한 괴한도 위아래로 검은색의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 모습이 뇌리에 박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회사 사람들도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죠. 사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미국에 도착해서 아무에게도 제가 겪은 일들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습니다. 괜한 이야기를 꺼내봐야 저에게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아서였죠. 자유분방한 미국이지만 여자의 입장에서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하면 괜한 억측을 유발하기도 하거든요. 호텔에서 몹쓸 짓을 당했다느니 어쨌느니 하면서 말이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저에게는 그런 억측은 최대한 피해야 하는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그런 것에 대한 걱정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점점 저의 행복하고 정상적인 일상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온종일 회사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숙면을 해야 할 시간이 되어서도 잠이 들지 못하는 날들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출근하고 회사 생활하며 퇴근을 하는 사이에도 평소에는 하지 않던 버릇이 생겼죠. 주변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 유심히 살피고 관찰하는 버릇 말이죠. 게다가 유독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들을 멀리하는 선입견도 생겼습니다. 대체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걸까? 아니야. 직접 그런 일을 겪어봤으면서 또 그런 아니란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도 부족해. 더 열심히 주변을 살펴야 해. 그야말로 저는 점점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회사 생활은커녕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겠다 싶은 지경에 이르렀죠. 그래서 저는 정신과 병원에 다니며 약을 먹어가며 억지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의 기운에 기대어 일상과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일까요? 약의 부작용인지 아니면 원래 있던 수면 장애가 더 심각해진 것인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면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새다가 겨우 새벽에 쪽잠이 드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 회사 생활은 점점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도대체 자네 요즘 왜 이러나? 집안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 그게 아니면 애인이랑 트러블이라도 있는 거야? 잘하던 사람이 요즘 왜 그 모양이야? 회사 상사는 저의 과거 일 처리와 최근의 일 처리를 비교하며 문제를 삼기도 했고 내놓고 험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저의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리고 저에 대한 이미지가 급속도로 망가지게 되면 다음에 있을 진급 문제에서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게 불보듯 뻔했습니다. 능력자에서 한순간에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되자 제 주변 인물들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저를 존경한다던 후배들은 저를 보고 이제는 인사를 하지도 않는 후배들이 생겨났고 시종일관 제 사무실로 찾아와 저와 웃고 떠들던 동료들은 더 이상 저를 찾지 않았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저를 생각해주고 챙겨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국인 친구였는데 나이는 저와 동갑이지만 워낙 어려 보이는 친구라서 제 기억에도 뚜렷하게 남아있던 친구였습니다. 평소에는 저와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것은 아니었고 오다 가다 인사 정도만 하는 사이였죠. 그런 친구였지만 저의 회사 생활이 나락으로 떨어지자 오히려 저를 더욱 챙겨주는 거 아니겠어요? 에비게일, 요즘 많이 힘들지? 내가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해. 혼자서 끙끙 앓는 것보다 의외로 함께 나누면 쉽게 해결될지도 몰라. 말이라도 정말이지 고마웠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친구에게 제가 겪었던 그리고 겪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털어놓으려고 했지만 이내 그런 생각은 접어두었습니다. 괜스레 입을 함부로 놀렸다가는 정신과에서 약까지 먹는다는 소문이 나면 그때는 정말로 회사 생활은 끝장나는 거였으니까요. 정신과 병원에 다니며
제가 겪고 있는 불안 증세와 수면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것들은 모조리 실천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불안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매일같이 조깅했죠.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심신의 긴장을 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와는 확실하게 조금씩 상태가 좋아지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딱 그뿐이었습니다. 운동하고 명상을 한다고 해서 제가 겪고 있는 증상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거의 왕따 비슷하게 되어버린 회사 생활 덕분에 저의 불안 증세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저를 기피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사이가 소원해졌죠. 심지어 저와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제가 없는 곳에서 저의 험담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참 인생 살기 힘들다. 저 사람들이 진짜 나랑 그렇게 웃고 떠들던 그 사람들 맞아? 진짜 사람이 싫어지려고 그러네. 이제는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까지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 상사가 저를 호출했죠. 그리고 저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에비게일, 자네 요즘 실적이 너무 부진해. 이대로면 우리 회사의 마케팅을 맡기기가 힘들어. 이건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야. 그동안의 실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마음의 준비는 해두는 게 좋을 거야. 당연히 마지막 기회는 줘야겠지만 그제야 지금의 상황이 제대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면 해고당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상사의 예고대로 저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으로 보이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회사 제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건에 대하여 책임자로 제가 출장을 가게 되었죠. 아마 이게 마지막 기회겠지. 책임자인 내가 이번에도 성과를 얻어오지 못한다면 해고를 당할 거야.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야말로 제 모든 것을 걸고 쏟아부으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만 만나면 몸에서 식은땀이 나고 불안해지는 지금의 제 상태로는 미팅을 통해 성과를 얻어내기가 힘들다는 사실은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죠. 그때 불현듯 한국인 직장 동료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에비게일, 요즘 많이 힘들지? 내가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해. 제가 출장을 가야 하는 곳도 한국이었기에 그 친구가 도와만 준다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겠다고 생각했죠. 조심스럽게 한국인 친구를 찾아가 부탁했고 다행히 그 친구는 흔쾌히 이번 출장에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저희는 한국에서의 첫날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것도 호텔에서 말이죠. 한국인 친구는 저를 안심시키려고 큰 노력을 해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웠죠. 이렇게 동행해준 것만도 정말 고마운데 제가 다시 불안 증세가 도질까봐 안심하라는 위로까지 해주고 말이죠. 처음에는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단순히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거라고 말이죠. 그 친구는 한국의 치안에 관해서 이야기해줬고 한국의 호텔에서 내가 겪었던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죠. 저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현지 수사 결과 제 호텔 방에 침입했던 괴한은 당시 비즈니스 미팅 내내 까칠한 반응을 보였던 오너가 사람을 시켜서 계약서를 찾아 파기하라고 보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도 이야기했습니다. 맙소사 에비게일,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너무 걱정하지 마. 한국은 야밤에도 여자 혼자서 거리를 거니는 곳이야. 물론 어디를 가나 위험 요소는 있겠지만 한국은 그만큼 안전하다는 소리야. 이런 식의 위로였습니다. 어차피 미팅 일정은 다음 날이라 오늘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한국인 친구의 말이 사실인지 궁금해져서 밤 시간이 되자 밖을 바라보았고 실제로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임에도 밖은 환했고 많은 사람이 거리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교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학생들도 간간히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제야 한국인 친구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고 저를 위로하기 위해 지어낸 말이 아니란 걸 알았죠. 그런데도 저는 밖으로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호텔에 오게 되자 그때의 악몽이 떠올라서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야 할 시간이 다가왔고 저와 친구는 잠자리에 들었죠. 하지만 계속해서 잠이 들지 않아 뒤척거리는 저를 본 한국인 친구는 저에게 의외의 제안을 했습니다. 에비게일, 누군가가 호텔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올까봐 두려운 거면 내가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생각지도 못한 친구의 반응에 이끌려 따라갔습니다.
친구는 화장실에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죠. 친구가 가지고 나온 것은 어디에나 있는 흔한 수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머리끈처럼 보이는 둥그런 것이 있었죠. 그러더니 호텔 문 쪽으로 가서 자물쇠 쪽에 수건을 걸고 머리끈으로 수건의 양 끝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죠. 이건 내가 한국에서 지인에게 배운 거야. 해외 출장이 많은 탓에 호텔에 자주 묵는다고 하니 알려주더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니까 너도 잘 보고 써먹어. 이렇게 해놓으면 밖에서 문을 강제로 열어도 열리지 않을 거야. 한국인 친구는 실제로 문을 열고 강제로 문을 열어 보였지만 그녀의 말대로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닐 수 없었죠. 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낸 것인지 경이로울 지경이었습니다. 맙소사. 한국인들은 죄다 천재들이야. 이런 방법은 대체 어떻게 알아내는 거야?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던 진심이 튀어나와 버렸죠. 그 말에 친구와 저는 한국에 출장을 온 이후로 처음으로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정말이지 오랜만에 숙련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미팅이 진행됐고 최고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죠.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더 이상 정신과에 내원하지 않았죠. 그렇게 약을 먹어도 호전되지 않던 불안 증세와 대인기 피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없었으니까요. 이게 다 한국인 친구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한국 특유의 안정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해고됐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호텔에서 지옥 같은 경험을 한 이전보다 더욱 행복한 생활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쳐봐야 진정한 제 사람이 보인다고 하는 말을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느꼈죠. 그리고 한국인 친구와 같은 진정한 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심지어 코까지 골면서 잠을 자기도 해요. 그리고 예전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미팅을 하고 사람들과 웃고 떠들기도 합니다. 나를 지옥에서 꺼내준 내 친구 미영아. 고마워. 지금까지 한국의 특별하고 감동적인 소식을 전하는 월드맵큐브였습니다.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어 회사까지 해고될 위기에 처했지만 한국인 친구의 지혜 덕분에 구사일생한 미국인 에비게일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